다가올 8월부터 은행 업무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집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잘 이용하던 계좌가 정지되어 큰 불편과 심지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 업무가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소중한 현금 자산인 돈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계좌 하나만 정지당해도 큰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국민분들이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금융거래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 돈은 필수로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출근을 하기도 하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대부분 통장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집을 거래할 때도 돈이 사용되고 돈을 거래할 때 또한 은행을 이용하죠.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적금 상품을 가입해서 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삶의 필수인 돈, 그것을 관리하는 은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융거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이용하던 은행의 계좌가 지급 정지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거리 장 보러 가지도 못할 것이고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이체가 되지 않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심지어 계약을 한 상태라면 잔금을 입금하지 못해 계약금을 그대로 날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계좌 관리는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8월부터 은행 업무가 많은 부분에서 변경된다고 하고 이 변경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계좌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8월부터 변경되는 은행 업무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시행된 은행 거래 관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무 이유 없는 돈 10만원 내지 20만원 정도의 소액의 돈이 입금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액의 돈을 입금시키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만들어 은행 계좌를 정지시키고 금융 서비스를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가 요즘 일어나는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소액의 돈을 입금한 범죄자가 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재빠르게 내 계좌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기존에는 여러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경우 각 은행마다 전화해서 지급 정지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7월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정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는 원래 전화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중은행 19개사, 증권사 20개사, 제2금융 6개사에서 시행된다고 하고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단 한 번의 요청으로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출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입출금을 할 때가 자주 있지만 드물게 큰 돈을 입출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출금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돈을 입출금할 경우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고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할 경우에는 기존 문진표 작성이 아닌 은행 책임자 면담을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 예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은행 책임자와 면담에서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입출금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입출금 관련한 내용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TM 이용에 대한 것도 바뀌었습니다. ATM을 이용하여 무통장으로 입금의 경우 1회 최대 100만원이었던 한도가 이번에 5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무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신한은행에서는 AI를 활용해 이상행동 탐지 기능을 ATM에 도입하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거나 마스크,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이용자가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울 경우 이상 거래로 판단, 그 즉시 거래가 제한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럴 경우 고객에게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등 추가 절차가 생기고, 인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직원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근 변경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다가올 8월부터 시행되는 은행 거래가 중단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8월부터 신용정보원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된다면 은행 신규 대출이 불가해지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도 불가해집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입니다. 8월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불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자료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왔는데요.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연 5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8월부터는 분기에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이 제공됩니다. 8월부터는 지역 가입자까지 해당 내용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고 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자진해서 밀린 보험료를 내게끔 하는 징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 달인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꼭 미리 알아두시고, 혹시 체납하고 계시다면 미리 대응하시어 피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은행 관련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은행 업무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로 오는 피해는 오로지 본인의 몫일 겁니다. 그러니 해당 내용 잘 숙지하셔서 다가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